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장. 자,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키 성장에 너무 관심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키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늘씬하고 크고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다 예뻐요. 너무 피부도 예쁘고 아이들 또 몸매 관리도 잘하고, 요즘에는 저희 때처럼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라 해가지고 뭐 뚱뚱하고 안경 쓰고 이런 친구들 잘 없어요. 한의원에 오는 친구들 보면 너무 외모도 잘 가꾸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한정된 시간에 이것저것 잘하는지 한 번씩 아이들이 오면 제가 뭐 궁금해서도 저도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는데, 아이들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한방적으로 성장 치료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궁금증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 치료를 할 때 어머님들이 시기를 궁금해 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을 자라면서 키를 키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평생에 5번의 집중 시기가 있습니다. 자, 1차 시기는 12개월에서 24개월. 완전히 아기 때예요. 그죠? 그때는 어떤 경우에 성장 치료를 데려오느냐. 부모님들께서 일반적으로 너무 본인이 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 아버지 키가 160대 중초반 이하이시거나, 그 다음에 어머님 키가 150 미만이신 경우에 내 스스로 성장 과정에 있어가지고 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키에 대한 스트레스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나와 보니 영유아 검사상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고민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찍 알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갓난아기들, 돌 지난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 지난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 한약을 써도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돌 성장한약은 성장한약뿐만이 아니고 첫 돌 보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첫돌 보약 먹이시는 경우 많아요. 아이가 너무 약하거나 잔병치레가 많거나 열병이 많거나 경기한다든지 아토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면역을 형성하고 가지고 있는 체질의 방향을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틀어주기 위해서 첫돌 보약을 쓰는데, 아이들 어린 경우에도 약 쓰는 거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기가 2차 성장한약 먹는 시기가 아이들 초등학교 보낼 때예요. 만 7세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초등학교 입학식 가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보니까 작더라. 그래서 데려왔다. 그때가 이제 2차 시기고요. 3차 시기는 3학년 때입니다. 3차니까 3학년 10조, 그죠? 아이가 어릴 때 낳아놓고 키우는 동안은 거기 집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학교 보내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시키고 하느라 키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3학년쯤 되니까 우리 아이 키가 또래들보다 작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머리 하나 가까이 차이가 난다. 큰일 났어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속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3차 시기고요. 4차 시기는 언제일까요? 4차 시기. 남학생은 5학년, 여학생은 초경쯤입니다. 초경쯤. 보통 요즘에는 영양이 좋아지고 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경이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성장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미리 알아보시는데, 초경하고 직후 1년 반 이내에 많이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장이 보통 감소되기 시작하는데 초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기가 5차 시기죠. 중학교 2학년쯤입니다. 최근에 성장 진료받던 학생 중에 고1이 있었어요. 고1. 남학생이었는데, 아이가 키가 181이었어요. 크지 않나요? 제 기준에 남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 181이면 큰 건데, 그 아이가 내원을 하게 됐을 때 내원 경로가 고민이 된다. 뭐가 고민이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컸어요. 항상 컸는데 친구들이 뭐 성장한약 먹고
성장판 자극하는 침 맞고 나보다 적었던 친구들이 막 노력해서 내 키 넘어섰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금 억울하다. 저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통 보면 성장판이 많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성장 한약을 썼을 때 클 가능성이 적으면 한약 쓰잖아요. 뭐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2번, 3번 챙겨 먹으려면 귀찮고, 그리고 성장판 침 맞으러 와야 되면 이것도 시간 내서 와야 되니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의료인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성장 치료를 상담하러 왔을 때 요즘에 워낙 키가 부각되다 보니 큰데도 충분히 커요. 충분히 큰데도 뭐 여학생들 168 이런 경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와, 너 너무 예쁜데 이 정도 키면 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성장판 상태가 많이 이제 성장이 이제 닫혀 있는 경우, 이제 거의 성장판이 닫혀 있는 경우는 치료를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보통 저희가 성장판을 찍어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손목, 무릎을 많이 찍어 오세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좌절하시는 경우가 성장판을 찍었는데 성장판이 거의 닫혔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우리 아이 이제 안 크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방에서 성장 치료를 할 때 손목, 발목, 그 다음에 무릎, 성장판에 이제 침을 놓고 얘들이 활동성이 좀 줄어들어 있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침 치료를 하고, 강근골 약제, 그러니까 뼈를 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내가 타고난 기준,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보다 더 키울 수 있는 약제를 보강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머니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장판이 닫혀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무릎하고 손목보다 척추의 성장판은 2, 3년 늦게 닫혀요. 그 가능성을 보고 성장치료 늦게 왔어도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아이는 너무나 일찍 컸다. 조숙해서 일찍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키의 변동이 없는 지가 2년이 넘었다 그러면 단호하게 치료를 안 하거든요. 일단 성장판을 찍어봤는데 손목, 발목이 거의 다쳤다라고 얘기를 해서 크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척추의 성장판은 손목과 무릎보다 늦게 다치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의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해요. 성장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 아이를 성장 치료 들어갔을 때 더 클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진료의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치료를 하실 때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으냐, 한의원에 가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약만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장 좋은 건 침 치료와 한약이 병행이 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침은 약제를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강근골 약제, 그 다음에 성장판을 자극시키고 더 북돋아주는 약제, 뭐 녹용 분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목단피, 보골지, 그 다음에 우슬, 그 다음에 독활 이런 약제들, 두충 이런 약제들 전부 이제 그 성장판을 더 북돋아주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활성화시켜주는 약제들이거든요. 이게 집을 더 멋지고 더 튼튼하고 새롭게 지어주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 흙, 돌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침은 순환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혈자리, 침 자극, 얘들이 게으름 부리는 거를 갖다가 조금 열심히 일하게끔 자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침 치료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일을 해주면 집이 더 멋있고 빨리 튼튼하게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있는 재료로 저절로 집이 이렇게 지어지게끔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왕 치료를 할 걸 이제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바쁘지만 가능한 한 성장 치료를 가능한 한 정말로 할 거라면은 내원을 하셔서 성장 침을 병행을 하시는 게 저는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 아이라면 침을 마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성장 한약을 먹어야 되겠다 판단이 되는, 저희 아이가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한약을 복용을 시키거든요. 자, 성장은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20세 미만에서 키울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후회할 바에야
좀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되겠다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없이 성장을 좀 잘 보시는 한의원에 상담을 가보세요. 상담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의 성장 상황, 그다음 발달 상황, 그다음 어느 정도 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치료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성장에 대한 이 동영상이 엄마들, 예, 아이의 키로 고민하시는 우리 엄마들에게 좀 유익하게 예, 정보 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장에 대한 내용이 좀 많거든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시간이 날 때 한 번 더 보충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도 한 번 더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